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갔어요. 네, 2박 2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네. 갔는데 크게 두 가지 우려 사항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네. 관심을 가졌던 부분, 또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시찰단을 23일에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시찰단 파견 네. 이 결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하는 걸로 한일이 합의했는데 네, 사실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입니다. 실효성.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우리가 들러리가 될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은 시찰단이잖아요. 검증단도 아니고. 아, 단어 자체가 시찰단 네, 예, 가서 예. 이제 보고 살피고 오는. 예, 가서 보고 살피고 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시찰단이 와서 시찰단에게 뭐 합니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고. 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아, 그 이런 말을 하고 명분 싶은. 축적을 해서 어.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보면 뭐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 이 얘기도 네.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그걸 좀 거기에 답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있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발언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찰단이지만은 검증할 수가 있다. 아, 가서 예,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 같은 경우 실제 이것은 안정성 평가라든가 이런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시찰하는 거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한일 정상 간 합의해도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검증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께 네. 마치 이것이 큰 성과인 양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네. 그 이게 시찰단으로 가게 되면 뭐 1박 2일 아니면 뭐 네. 2박 3일 뭐 더러 며칠 늘어날 수는 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검증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유해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네. 그런 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자체가. 네. 원래 1박 2일 한다는데 보니까 어제 뉴스는 뭐 3박 4일 한다고 네.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시찰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검증단이 간다고 해도 한계가 사실은 있을 수 숨기고 뭐 보여주는 것만 보여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사전에 조율을 하거든요. 의제 조율을 시찰단이란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명분 축적, 명분 쌓기에 우리가 말려든 것 아닌가 하는 네. 들러리죠.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래야 되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거죠.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그 자체가 예, 그 자체가 뭐 어떻게든 우리 바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여론도 안 좋고 한데 그걸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시찰단 파견에 서로 합의를 하고 시찰단도 들러리가 되는 거죠. 일본의 의도에 명분 축적 쌓기 의도에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찰단 가는 것 자체가 일본에 이제 명분을 네. 주는 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6월에 IAEA의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흐름을 뒤집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네, 뭐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비난하겠지만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도 그냥 가서 들러리 서는 걸로 그렇죠. 이 사안을 일본에 유리하게 좀 이끌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오염수 방류가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네, 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월 달에
IAEA에서 그 발표한다 하잖아요. 네. 아마 문제 없다고 발표할 확률이 많죠.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검증단이 가서 충분히 검증단에게 일본이 설명했다. 이웃 뭐, 나라에서도 예. 괜찮다고 그런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방류를 할 수 있는데 네. 방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삼중 수소라든가 이런 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해안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계속 직격탄을 받는 거죠. 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당장 지금 뭐 횟집 하시는 분들, 바닷가에 계시는 네. 분들 큰일 났다. 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방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해군들은 작전을 하게 되면 최초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습니다. 먹고 샤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왜냐하면은 작전 나갈 때 물은 물탱크에 하나 정도는 받아가지만 계속 갖고 갈 수 없으니 그렇죠. 가서는 계속 그 바다의 물을 정화해서 짠물을 빼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네. 그러게 되면 바로 바닷물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일반 물로 바꾸는 그 기계 시스템 속에는 원자력과 관련된 어떤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군도 직격탄을 받고 네. 또 여러 가지 횟집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부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또 소금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렇게까지 이 시찰단 파견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한다고 했지만 그게 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 되고 이러다 보면은 수산물까지 또 들어오는 게 아니냐. 네.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얘긴데.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 말할 때 과학적인 검증도 중요한데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후쿠시마 시찰단을 보낸다 이런 네.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걸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명분 쌓기에 우리도 명분을 쌓는 방법으로 시찰단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걸 고려한다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정서적으로 안심한다, 안심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이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위 이런 데는 건강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네. 어떻게든 일본 편드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서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이 시찰단이 가게 되는 이 상황도 그렇고 갔다 와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이건 뭐 여야 공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국민 여론을 되돌리거나 국민들이 안전하네 이렇게 또 판단 안 하실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참 이건 큰 문제입니다. 가장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일본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거죠. 거기에 또 합세한 것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해군이 직격탄을 맞는다 뭐 네. 하니까 뭐 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했잖아요. 그러면서 해류를 태평양에서의 해류를 막 보여주면서 네. 여기까지 한국에 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저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나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인데 그럼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 일본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지적하듯이 해양 방류한다는 그 생각 자체 네,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일본 국내에서 뭐 호수 저수지 이런 걸 네.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 물을 오염수를 두면은 반감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데 네. 이걸 일본이 국제사회까지 국제에 우리 다른 나라들까지 더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국제사회 대응 자체도 그렇고 이웃 네. 나라인 우리 정부의 대응 자체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고 아니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 자체도 50%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일부 인원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왔 결과 보고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도 50% 이상 주민들이 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어요. 아. 또 국제적으로도 호주나 뉴질랜드나 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아, 예, 있어요. 예. 그런 나라들이 또 반대에 앞장서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여론이 있는데 네. IAEA 같은 경우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사실은 이 네. 오염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 핵을 열심히 쓰자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보고서를 믿고 네. 그거 뭐 객관적 과학적 검증이 그걸로 된 거다라고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가 참 글쎄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IAEA 검증을 신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것 같은데 IAEA에서 검증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항목 자체를 모든 항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원하는 것만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를 시찰단을 간다는 건 방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시찰단으로 가니까. 시찰단에 가서 뭐 오염이 안 되면은 방류해도 좋다. 이걸 전제로 깔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방류 자체를 반대하고 그다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저수지를 해서 거기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하고 거기에서 반감기의 기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편의적으로 시찰단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관련된 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인데 네.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네. 굉장히 이걸 뭐 칭찬하고 네. 뭔가 진일보한 그런 발언으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했잖아요. 개인의 의견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시다 수장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개인의 입장을 전제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통렬한 반성하고 사죄한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올 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입장은 전혀 없었어. 없고 똑같았어요. 개인의 입장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구도 문제가 많아요. 개인의 입장도. 문구도요. 예, 개인의 일단 주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그 조선 우리 노동자분들이라는 주어가 없고 이것이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하고요. 네. 거기 보면은 주어 없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강제로 끌려와서 했다는 문구가 없어요. 강제 강제 동원. 동원. 강제 동원 예, 얘기가 예. 없네요. 예, 강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그렇죠. 어렵게 하고 힘들고 슬픔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음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 일본 노동자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일했던 사람 다 대상이 되는데 핵심은 강제징용은 강제로 끌려왔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또 거기에 강제로 끌려왔다는 단어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아프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것은 사과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 하니까 우리 일부 언론은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유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를 네, 내가 아파 예,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럼요. 예, 불쌍해 보인다. 뭐 마음이 아프다. 뭐 또는 슬프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감정의 감정을. 얘기잖아요. 사실 그것은 자기 일기장이나 적을 얘기인데 네. 이걸 마치 뭐 진정성 있는 뭘 했다느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시다 총리의 이제 답방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 우리가 주요 깊게 봤었는데 네, 그럼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좀 빨리 답방한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네. 5월 7일, 8일 그렇죠. 이렇게 네. 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19일에서 21일 사이에 G7 회의를 하고 그 마지막 날 21일 날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뭐겠습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고 보여요. 네. 그럼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한 것이고 또 G7에서 대한민국을 초대를 했으니까 네. 일본을 입장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일본을 편을 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뭐 핵협의체도 만든다 한미 간에 그럼 일본도 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이 또 압력을 였을 수 있어요. 아하. 빨리 가서 지금 내가 분위기 조성해 놨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빨리 가서 이제 좀 교통 정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갖게 하자 이런 미국의 압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당겨서 이렇게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혹시 역사에 대한 사죄 또는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 네. 또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어떤 그 후퇴된 말 또는 뭐 여러 가지를 기대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대한 것들이 그렇네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있을 때쯤에 네. 나왔던 역대 내각의 인식을 네. 계승한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 네.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로 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시찰단을 받아들이는 걸로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일본의 대의 명분 또는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해주고 일본을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찰단도 그렇고 네. G7 가서도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G7 회의 가서도 네. 우리가 일본의 들러리, 일본의 대의 명분 축적에 마치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자 폭탄 2차 세계 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깝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원폭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위령탑에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참배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들러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 네. 2차 세계 대전은 일본이 전범국입니다. 일본이 그 일으켜서 일어난 전쟁이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이 해 왔어요. 우리가 원폭 피해자다. 엄청난 원폭의 피해를 받았다. 자신들이 전범 국가면서 원폭 피해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굴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근데 찔러 죽였는데 상대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찔러 죽인 행위나 이 전범 행위가 네. 나쁜 건데 이거 상처 났다 나도 피해자 이런 코스프레이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왜 한일 정상이 같이 가서 위령탑에 참배를 하는 겁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셔서 네. 원폭 피해 우리 조상 분들도 많이 피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혼자 가서 그걸 하시면 되는 건데 미국, 일본과 같이 정상이 가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이것은 일본이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폭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에 같이 들러리가 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를 좀 도와주는 도와주고 입장이 될 일본을 수도 도와주는 있겠네요. 거죠. 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일 정상 이후에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또 도와주는 셈이 그것은 될 수 또 있다. 한미 동맹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안 줘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노래처럼 맺히는 게 한미 동맹 강화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강화한 것도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강화됐었고 하는데도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원폭 피해국의 코스프레에 같이 하면은 네. 원폭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아,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역사의 맥락은 전범국이 일본인 겁니다. 일본.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 맞죠. 물론 위령탑에 가서 참배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아니 개인 혼자, 혼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조상들 분도 피해를 입었으니 거기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는데 일본 수상과 같이 가는 것은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는 꼴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잘 저희가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 일정 자체도 네. 문제가 많다. 오마이TV에서 이런 네.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다루어서 음. 여론을 형성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아하. 네.